자, 이제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고배법칙 중에서 앞전 시간에 우리가 고배법칙에서 양의 약수의 개수랑 총합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특수한 경우 한 4가지 정도 알아볼 거예요. 먼저 수형도 한번 알아볼 것이고요. 금액을 지불하는 방법수, 그 다음에 돈을 지불하는 금액수, 그 다음에 색칠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해서 4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형도. 수형도는 한자로는 나뭇가지 그림이라는 얘기예요. 또 똑같은 말이에요. 사건이 일어나는 모든 경우 수를 뭘로 나타내는 거냐면 나뭇가지로 나타내요. 나뭇가지 모양으로 나타내는 그림을 여기까지가 적입니다. 수형도예요. 이 수형도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걸 쓰면 뭐가 되냐면 모든 경우의 수를 빠짐없이 나타낼 수 있고 중복 없이 나타내기에 쉽다. 그래서 수형도를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개소리냐고요? 아이, 문제 한번 보면 돼. 문제를 통해서 무슨 말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여기 있어요. 4명의 친구들이 각자 준비한 선물을 이렇게 교환하려고 하는데 이때 4명이 모두 다른 친구가 준비한 선물을 받는 경우수. 야, 선물 다른 거 당연히 내가 선물 사가지고 내 걸 내가 가져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서로 다른 친구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경우수가 지금 몇 가지냐 지금 물어본 거야. 한번 구해볼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수형도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A, B, C 4사람을 라지 A, 라지 B, 라지 C, 라지 D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리고 이 각자가 준비한 선물을 스몰로, 영문자, 소문자로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라지 A는 절대 A를 받을 수 없죠. B를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뭘 받을 수 있지? A를 받을 수 있죠. 그 다음 뭘 받을 수 있죠? 여기 B는 왔으니까 여기 C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D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이게 나뭇가지 모양이 됐잖아요. 그 나뭇잎이 떨어졌을 때 모양. 그 다음에 여기가 A가 되면 여기는 C 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D. 여기는 얼마? 당연히 C가 되겠죠. 이렇게. 여기는 또 얼마일까? 여기가 A랑 지금 뭐가 남냐? BC니까 A랑 D만 남았는데 여기가 A가 와버리면 여기가 D가 안 되니까 여기가 D가 와야 될 것이고 여기는 A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BD니까 AC 남았죠. 여기 C 올 수 없죠. A가 될 것이고 C가 될 것이고 이렇게 3가지. 그 다음에 여기가 C일 때는 좀 더 좁게 써볼까요? C일 때는 여기 올 수 있는 건 뭐 있을까? A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B 올 수 있고요. 그 다음 뭐 올 수 있습니까? D 올 수 있죠. BC 있으니까 AD니까 여기가 D, 여기가 A 하면 되겠죠. CD 썼네요. 그러면 여기가 A 올 수도 있고 B 올 수도 있는 거죠. 여기가 A가 오면 여기가 B가 오면 되고 여기가 B가 오면 A가 오면 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또 3가지. 그다음에 마지막 여기도 마지막 건 내가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안 하지. 여기 3가지, 여기 3가지, 여기 3가지 총 그래서 9가지.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는 걸로 노트 정리할 때 이거 안 돼 있으면 감점시키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2번째입니다. 지불하는 방법의 수. 돈을 지불하는 방법의 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자, X1짜리 M개와 Y1짜리 N개가 있습니다. 뭐 100원짜리 5개랑 그 다음에 1000원짜리 2개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있다는 이야기야. 이랬을 때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 방법과 금액은 분명히 달라요. 1000원짜리 내가 이제 1000원을 지불했을 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100원짜리를 10개를 줄 수도 있고요. 500원짜리 2개를 줄 수 있고 1000원짜리 1장을 줘도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 방법수는 3가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3가지 다 금액은 얼마야? 1000원이잖아. 그래서 방법수랑 금액수는 분명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먼저 방법수부터 한번 알아보고 싶어. 자, 다음 이제 뭐 빵은 제외한다 했으면 당연히 뭐 금액을 돈을 하나도 지불 안 했으면 지불하는 방법이 빵이지 무슨 안 되겠죠? 그건 제외한다. 그래서 X1짜리가 M개로 있으니까 그놈으로 만들 수 있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수는 몇 가지일까? 근데 예를 들어서 빵원이라 해서 여기서 0가지를 빼버리면 돼, 안 돼? 이 X랑 Y를 둘 다 이용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나는 거잖아. 곱해줘야 되니까 빼버리면 안 돼. 그래서 여기는 얼마까지? M 플러스 1가지. 그 다음에 Y1짜리 화폐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빵개도 있고, 1개도 지불되고, 2개, 3개, 4개, N까지 다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M 플러스 1가지. 그래서 총 지불할 수 있는 방법, 뭘 가지고? X1짜리 N개와 Y1짜리 N개로 총 지불할 수 있는 방법수는 이놈과 이놈을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곱해서 M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 그런 다음에 뭐만 여기서 빵 돼버리면 지불 안 해버리잖아. 그래서 그걸 빼주는 거야, 한 가지. 오케이? 그래서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 마이너스 1가지가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방법의 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 볼 거냐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한번 봅시다. 금액이랑 방법이랑 분명히 여러분 다르다고 했었죠? 자, 왜 다르냐면 그 방법 수에는 금액이 같은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으니까 그걸 좀 빼줘야 돼, 실은 중복되는 것을. 근데 일일이 다 뺄 수도 없잖아. 어떤 게 같이 하고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방법 어떻게 할 거냐면 큰 금액을 작은 금액으로 나타내 보세요. 그리고 나서 경우의 수를 생각해 주면 좀 더 쉬워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X원짜리 합해 N개의 금액과 Y원짜리 합해 1개의 금액이 같아. 야, 이거 100원짜리 10개, 500원짜리 1개야. 그지? 500원짜리 1개가 100원짜리 5개랑 같잖아. 그 말입니다, 지금. 금액이 같았을 때는 큰 금액, 500원짜리니까 이거 Y원짜리 합해 1개를 100원짜리 5개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X원짜리 화폐 N개로 바꾸어서 계산을 해주면 중복됨 없이 다 나온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1000원짜리 몇 장이요? 4장이랑 그 다음에 5,000원짜리 지폐 2장, 그 다음에 만원짜리 지폐 2장이 있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다음 빵원은 제외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방법의 수랑 금액의 수를 이야기했으니까 방법의 수는 그냥 쉬워요. 그냥 어떻게 되냐면 1000원짜리 4장으로 지불할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야? 4 플러스 1이 1가지야. 이 각각에 대해서 5,000원짜리 지불할 수 있는 가지수는 2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만원짜리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각각에 대해서 3가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됐죠? 그놈에서 1만 빼주면 되지. 왜? 다 빵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5 곱하기 3 곱하기 3 마이너스 44가지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금액은 어떻게 할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아까 전에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큰 금액을 작은 금액으로 나타내 가지고 경우수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00원짜리 4장 있어 놔두고 5,000원짜리를 5장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5,000원짜리를 1,000원짜리로 다 바꾸는 거야. 만원짜리도 1,000원짜리로 다 바꿔가지고 계산을 해도 돼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어떨 때 안 되냐면 만약에 1,000원짜리 지폐가 4장이 아니라 3장이 돼버리면 지불할 금액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4,000원 지불 못 하잖아. 4,000원만 못해? 9,000원도 못 하잖아. 14,000원도 안 되고 19,000원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빼줘야.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만원짜리만 5,000원짜리로 바꾸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만원짜리를 이렇게 5,000원 몇 개로? 2개로 바꾸는 거야. 이렇게 바꿔주면 1,000원짜리 몇 개가 되죠? 1,000원짜리는 4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5,000원짜리가 이제 몇 장이 됐죠? 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있던 거 2장에다가 만원짜리가 2장이었으니까 4장이 되는 거죠. 4장이니까 총 6장이 되는 거죠. 6장이 되나? 이렇게. 그래서 구할 수 있는 금액수는 이런 거 이제 지불해. 그럼 얼마야? 4 플러스 1가지. 여기는 6 플러스 1가지. 근데 요런도 빵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가지. 5, 7에 35에서 1을 빼주니까 34가지. 지불하는 방법수는 44가지가 되지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수는 34가지로 훨씬 더 줄어들었죠? 왜? 여기서 중복되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색칠하는 방법의 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이렇게 딱 고정시켜가지고 이걸 풀기는 좀 그러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색칠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 방법을 이용을 해주면 조금 혼동되는 것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요, 뭐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된다고 제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문제들은 전부 다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다 이런 방법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도 돼요. 이런 방법을 시도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냐면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영역에 칠할 색의 수를 먼저 구하면 돼요.
야, 이 영역이 가장 인접해 있어. 그러면 여기다가 먼저 색칠을 하라는 얘기야.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영역. 많은 영역을 먼저 구해. 그런 다음에 거기다 색칠해. 그런 다음에 그 영역과 인접해 있는 나머지 영역에 칠한 색의 수를 차례대로 구해서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도 문제 풀다 보면 알아요. 근데 이게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색칠을 하다 보면 같은 색을 칠하는 경우가 있거든. 무슨 말이냐면 같은 색을 칠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때도 있어요. 색칠하는 부분이 전부 다 다른 색으로 색칠할 수도 있지만 같은 색을 색칠할 영역이 있을 수도 있거든. 그때는 좀 나눠서 생각합니다. 있을 때는 이 영역들이 같은 색인 경우와 다른 색인 경우로 나누자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개소리야 이게. 이게 잘 모르겠잖아 무슨 말인지. 보면 알아. 문제를 풀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색칠하는 방법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자주 많이 풀어보시기를 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문제 한번 볼까요? 오른쪽 그림 A, B, C, D에 띠리리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이렇게요. 자, A, B, C, D 5개 영역에 이걸 서로 다른 5가지 색으로, 이것도 3가지 색이냐 5가지 색이냐 4가지 색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뭐 문제는 너무 다양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같은 색을 중복하여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할 때 칠할 수 있는 방법수를 구해라. 그럼 당신들은 뭘 해야 된다고? 자,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인접해 있는 영역이 어딘지 봐. 여기잖아. A잖아. A에다 먼저 색칠하세요. A에다 색칠할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지? 나는 A에다 색칠할 거예요. 5가지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B에다 색칠을 해. B에다 색칠할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가 되냐면 4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다 5가지 중에 하나를 색칠했어. 그러면 여기다는 그 한 가지를 색칠하면 안 되잖아. 나머지까지 색칠할 수 있는 건 4가지. 그 다음에 여기 C에는 색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C. C에는 A랑 B랑은 다른 색을 칠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3가지. 그 다음에 D는 어떻게 될까? D는 아이고 봤더니 아까 전에 두 번째 있던 이야기야. A, C, D랑 서로 다른 색을 칠해도 되지만 다른 색을 칠하면서 B랑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럴 때는 나눠서 생각하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 누구랑 B랑 D랑 색깔이 이렇게 쓸게요. B랑 D랑 색깔이 같은 경우면 D는 어떻게 돼야 돼? B랑 원래는 지금 A랑 C랑 다른 색깔이기 때문에 가지수가 몇 가지가 나오는 거야. 3가지가 다 나와야 되는데 그걸 안 해. 같았으니까 무조건 B가 칠했던 색이랑 똑같은 걸 칠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밖에 안 된다. 그 다음에 E는 어떻게 될까? E는 얘랑 달라야 돼. 얘랑 달라야 되니까 몇 가지? 2가지가 되겠죠. 답은 그래서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5, 4, 20에다가 4, 5, 20에다가 6이니까 120가지.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기준선을 BD를 잡았기 때문에 이 C는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B랑 D가 달라야 돼. 다른 경우 한번 볼까요? 자, 똑같아. A에 올 수 있는 가지는 몇 가지? 5가지. B에 올 수 있는 가지는 4가지가 되겠죠. 다 각각 곱해주는 겁니다. 곱해 법칙이니까. 이렇게. 여기 몇 가지? 3가지. 요 뒤에는 뭐가 와야 되냐면 요 D랑 다른 것이 와야 돼. 내가 1번 색을 칠했고 여기 2번 색을 칠했고 3번 색을 칠했다면 이 D에다는 1, 2, 3을 색칠하면 안 된다고. 색수가 1, 2, 3, 4, 5라 한다면 요놈이랑 같은 색을 칠하면 안 돼. 아까 전에 같은 색을 칠했잖아. 근데 아니야. 그럼 몇 가지 올 수 있어? 여기가 2가지 올 수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어머머머머머. 그럼 여기가 칠했어. 여기 예를 들어서 뭐 4번을 칠했어. 이렇게. 그러면 2에 칠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2가지. 곱하기 2. 이렇게. 계산해주면 얼마 나옵니까? 몇 가지요? 이거 똑같이 240 아닙니까? 240. 이렇게. 답은 2개 더해주면 되겠죠. 총 360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